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12-1회가 되겠습니다. 대인 기피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분노 조절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앞부분에서는 무기력증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무기력증, 그 다음에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부분으로 살펴봤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대인 기피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본래 여러 관계 속에서 살도록 돼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 때문에 그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을 기피하거나 또 어떤 상황을 기피함으로써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인 기피, 사람을 기피한다. 또 어떤 상황, 뭐 발표라든지 또 무대에 선다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도 또 있게 되는 거죠. 사회생활이 이제 중단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기피를 하다 보니까 혼자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게 되고 그 속에서 잘못된 또 은둔이라든지 또 밖에 노출되지 못하고 자기를 가둬놓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뭐 대인 기피가 단순히 사람을 기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삶이 멈추게 되는 또 더 안 좋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피증이나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빨리 이것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방법은 또 얼마든지 다 있으니까요. 치료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혹시 대인 기피증 때문에 고생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여기에서 벗어나신 분들이 있다면은 어떻게 치료가 되었는지 또 이런 부분들을 또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현재 이런 대인 기피증이나 또 무대 공포증이나 어떤 상황 기피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 현장 또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과감하게 한번 용기를 내서 자기를 세상 앞에 드러내보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심리 질병의 기본 틀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새로운 무대, 누가 저를 초청해서 커다란 무대 위에서 강의를 하게 한다. 그러면은 정말 긴장을 엄청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무대에서 뭔가 좀 삐딱해서 실수를 했거나 잘못하면 그때부터 이제 무대 공포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또 전혀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분과의 만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 그러다가 만나서 실수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공포감이 생기기 시작해서 점점 새로운 환경은 기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인 기피증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한 분, 특정한 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이렇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익숙하지 아니함 때문에 또 한두 번 실수 때문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것만 다시 복구하면은 충분히 또 준비하고 그렇게 또 사람은 실수하면서 사는 거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자리에서 과감하게 이렇게 벗어나보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대인기피증 공황장애의 의미와 증상, 국어사전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대인기피증, 다른 사람과 상대하는 것을 병적으로 기피하는 증세. 일반적으로 난 그 사람 싫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난 안 만날래. 이럴 수 있지만은 병적으로 현실을 다가설 수 없을 정도로 포기할 정도로 이렇게 있다면은 치유가 필요한 거죠. 또 공황장애, 뭐 예측할 수 없는 순간이나 또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 상태가 나타나는 장애. 그럴 만한 이유나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나타난 상황들이 되죠. 공황장애의 주요 증상은 공황 발작입니다. 발작은 호흡이 가빠지거나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며 어지럽고 손발이 저리거나 몸이 떨리는 등의 신체적 증상과 함께 공포, 불안, 두려움 등의 심리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또 지나면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실어놨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올해 28살이 된 남자입니다. 부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글을 쓰게 됐으면 좋겠네요. 어릴 때부터 숫기는 없었지만 군대 다녀오고 나서 더욱 심해진 대인기피증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취업도 하지 못한 채 집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제가 이리저리 연구하고 공부한 결과 버리는 문제가 안 될 정도입니다만은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이 생활을 탈출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집에 살다가 얼마 전 따로 작은 원룸 하나를 얻었습니다. 혼자 지내면 독립심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밖에도 자주 나가 대인기피증 극복에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정말 힘이 드네요. 세상엔 저와 같은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같은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정말 안타깝고 그리고 꼭 이겨내고 싶습니다. 요즘 군대 이야기로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저도 예전에 좋지 않은 기억들이 생각나 더욱 세상을 원망하고 인간관계를 등지게 되네요. 이렇게 되면 끝이 없을 텐데 말이죠. 집에서 하는 재택근무로 생활을 합니다만 결코 정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마음속으로 정말 하루빨리 남들처럼 취업 준비도 하고 학원도 열심히 다니면서 그룹 스터디도 하고 싶은데 정말 나설 용기가 안 납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저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실 분 질타든 뭐든 읽고 참고하겠습니다. 정말 고민입니다. 무기력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네요. 네, 어느 분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저가 초중학교부터 소심한 성격 때문에 왕따를 좀 당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고 사람이랑 대화하기도 싫어하고 친구 사귀기도 어렵고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요즘엔 가족들도 가끔씩 짜증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발표한 적이 없고 발표하는 것도 싫어하는 편이고 선생님이 시키면 금방 빨개지고 말을 또박또박 잘 못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소울메이터 같은 친구가 아닌 이상은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회생활하면서 밥 먹을 때, 식당 갈 때, 어디 놀러 갈 때, 병원 갈 때 등 혼자 가면 좀 왕따 취급받을 것 같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혼자 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요. 학교에서 왕따 되기 싫어서 친구 사귀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짜증나요. 혼자 있고 싶은데 금, 에, 급식 혼자 먹고 체육 시간에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울고 싶고요. 지금 학교에서도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좀 많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것 때문에 자퇴도 생각 중이에요. 대인기피증이나 대인공포증 같은 게 의심돼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참 안타까운 사연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방법을 잘 찾고 방법은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고정관념, 나는 이러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라는 고정관념부터 없애고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제 도전해 보는 거죠. 뭐든지 다 처음엔 숙제처럼 해봅니다. 그리고 숙제가 반복이 되면은 의식화되는 거고, 의식이 반복이 되면은 습관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